안녕하세요. 또 올리려고 왔어요. 제가 오늘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밖에 날씨가 지금 24도가 넘어요. 날이 많이 덥네요. 네. 자켓 패턴만 올릴게요. 제가 이 숄카라 자켓을 만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봉제 과정을 찍다 보니 제 핸드폰 용량 SD카드가 자꾸 부족하고 없다고 떠서 SD카드 맞나요? 잘 모르겠네요. 핸드폰 기계, 제가 IT 기계 별로 그게 좋아하지 않아요. 아날로그식 기계는 좋아하는데, 왜, 시계도 전자시계 있고, 아날로그 방식의 시계 있잖아요. 바늘 있는 거. 저는 이거 좋아해요. 그, 아날로그식, 평소에도. 네. 그래서, 오늘은 패턴만 빨리, 제가 패턴을 어떻게 빨리 뜨려고 했는지만 보여드리고, 숄 컬러는 혹시 만들게 되면 올리고요.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올릴게요. 혹시 숄 컬러에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었던가, 뒤에 안감이 좀 길이가 짧게 나오고, 그랬던 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빨리 설명을 해볼게요. 패턴만. 제가 거의 패턴 설명하는 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 입을 때 이렇게 했다라기보단 시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략하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좀 무시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거에 더 초점을 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시험용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너무 전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 쟤 뭐야 하실 것 같아서, 근데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실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와 비슷한 상황이시거나 그런 분들이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너무, 네, 그래요. 네. 자, 시험을 쳐야죠. 자, 제가 오늘은 축소 패턴으로 안 하고 그냥 할게요. 그렸던 거 저도 방금 들어와서 빨리 그려가지고, 뭐, 표시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식서 표시도 안 하고, 패널 1, 2 이런 것도 표시 안 했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른 10가지 아이템이 다 마찬가지지만, 저는 축소 패턴은 거의 안 그려봤어요. 거의가 아니고 한 번도 안 그려봤어요. 축소 패턴으로도 많이 연습하시던데, 저는 그냥 틈날 때마다 아예 실물 패턴으로 연습을 항상 했었어요. 패턴 그릴 때. 예. 저는 그게 더 패턴을 빨리 치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간단하게 집에서 잠들기 전에 한 번씩 그려보는 의미에서 축소 패턴을 그리는 것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몇만이 시간이 되시면 그냥 연습 자체도 실물 패턴으로 해보시기를 더 추천해요. 그게 아무래도 시간 체킹하기도 그렇고 실제 연습할 때도, 그러니까 실전과 연습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려면 축소 패턴보다는 실물 패턴으로 다양한 사이즈를 연습해 보시면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실제 크기로 하는 거니까 사이즈도 다양하게 해보시는 게 당황하지 않으세요. 혹시 되게 한 번도 비율적으로 연습해보지 않은 바스트 분량하고 바스라인의 치수랑 웨이스라인 치수가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저번 영상에도 제가 드렸듯이 이 사이즈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막 이런 사이즈가 나오면 다트 잡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그 비율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당황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좀 그랬었어요. 2번의 시험에서 다 치수에서 약간 뻥져 있었어요. 이게 치수가 약간 2cm만 커도 전혀 비율이 달라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실물 패턴으로만 연습하고 갔었습니다. 자, 숄 컬러 같은 거는, 숄 컬러래. 숄 컬러, 같은 경우는, 숄 컬러 맞지? 여기, 대부분 주머니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할라치면 빨리 칠 수 있어요. 빨리 만들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식 패턴을 쓰던지 기본 패턴 그려 놓으시고요. 기본 가이드라인,
박스는 다 그려 놓으시고 그 위에서 이제 움직이시는데 먼저 밑에 웨이스트에서 보면 어제 설명한 그 하이넥이랑 똑같아요. 피크드, 하이넥, 숄더까지 똑같이 저는 여기서 1.5 정도 웨이스트 라인에서 화면에 보이시죠? 웨이스트 제가 좀 숨가파 하더라도 이해하세요. 웨이스트 라인에서 1.5 양쪽에서 1.5씩 깎았습니다. 깎는 분량은 역시 알아서 하시는 거죠. 1.5 정도 깎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남는 이 다트 분량 뽑을 때 그 4분의 웨이스트 나오도록 뽑으셔야 되고 다트 분은 그 남는 분량이 그대로 다트 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트 분 잡으시고 밑에 오늘은 제가 보니까 힙 라인하고 안 적었네요. 힙 라인하고 밑에 그 밑단 라인이 똑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이제 힙 라인이 여기가 힙 라인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cm라도 더 클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 패턴은 총장 57로 했거든요. 57로 한 게 맞고요. 네. 네. 57 맞고요. 아마 만약에 시험에 힙 라인까지의 거리가 18로 나온다면 힙 라인이 요거보다 1cm 위가 될 거예요. 저는 힙 라인을 19로 잡았거든요. 약간 위가 힙 라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거기는 상황에 맞추시면 되고, 그리고 다트 끝점은 그 햄 라인으로부터 밑에 마지막 밑단으로부터 힙 라인에서가 아니고 밑단에서 한 2.5 올라온 선을 다트 끝점으로 해서 다트 만들었고요. 밑에 이제 얘 벌려서 플레이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만들 때 저는 다트에서 옆에 옆선 포인트까지를 2등분 시키고 또 이쪽 다트 끝점에서 여기까지를 2등분 시켜서 그대로 수직으로 내렸어요. 내려서 벌린 거는 벌리는 분량, 플레이어 분량은 저는 3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절하세요. 얘는 이 다트를 붙이면 요 다트를 붙이고 나면 MP 시키고 나면 아마 얘가 벌어지겠죠.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 안에서 이제 모자라면 더 벌리고 하면 되니까 얘를 3cm 뒀고요. 얘도 벌려서 한 3cm 정도 뒀어요. 왔다 갔다. 그렇게 해서 밑에를 만들었고 나중에 그 다음에 윗부분도 이 견갑골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견갑골을 감싸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 어깨 다트를 만들어 줬어요. 굳이 이 부분이 불편하시면 그냥 그 프린세스 라인만 살리시려면 여기 굳이 요 다트는 안 두셔도 돼요. 패턴 그릴 때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절개선만 드러나도록 이렇게 잘라서 내려와서 여기서 다트 갈라지셔도 돼요. 굳이 여기를 다트 안 두셔도 된다고요. 바쁘시면 아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다트 안 두잖아요. 근데 여기는 다트를 두는 게 어차피 기본 다트에 얘도 있고 얘 또는 그 아몰 다트하고 위에 숄더 다트가 원래 뒷판에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걸 같이 써먹으려고 저 이렇게 내렸고요. 시험 때는 굳이 여기 안 살리시고 그냥 절개만 넣어서 다트, 허리 다트 나뉘어 들어가셔도 돼요. 만약에 여기 견갑골을 위한 다트를 치셨다면 그 위치는 어제랑 다르게 원래 어깨 라인에서 2등분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서 2등분 쳐서 그 2등분에서 한 적당히 한 10cm쯤 그러니까 그 10cm의 근거는 여기 이게 이 뒤에 센터백 라인을 2등분 친 점이에요. 센터백에서 그 바스트 라인까지를 대충 한 2등분 친 그 언저리에 그 언저리쯤에 제가 까지 내려서 여기서 크로스 4개 만든 거예요.
밑에 허리 다트랑 크로스 되게. 이때 자사용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 만약 하실 분들은, 이렇게 다트 넣으실 분들은 요 자 그때 요 자 저는 항상 썼거든요. 시험 칠 때. 지금도 쓰고 있고요. 제가 그 언젠가 말씀드렸죠. 요게 5 사이즈의 곡선 그리기에 편하더라. 요렇게 한번 되고요. 요렇게 한번 되고, 요런 식으로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뒤집어서 요렇게 한번 되고, 한 번에는 안 그려지더라고요. 잘 요렇게 한번 되고, 요런 식으로 또 위치 살짝 바꿔서 여기 다트랑 만나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다트를 만들었습니다. 프린세스 라인을 위한 다트를 연결했어요. 그럼 이제 뒷판은 끝난 거죠. 네, 뒷판 끝났네요. 그래서 뒷판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식사 방향 다 표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각 부위 라인의 이름 명칭 표시하셔야 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뒷판에서 제가 뒷판 다트 중심 어떻게 잡았는지, 저는 다트 중심 이거 2등분해서 잡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여기 프린세스 라인을 만들려면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게 센터 한중간에 있으면 다트 중심이 얘랑 별로 예쁘게 안 만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웨이스트가 한 68 정도 되면, 68이고 뭐 왜 그 힙 사이즈, 바스트 사이즈가 한 92 정도 되면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사이즈 스펙을 좀 기억을 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은데, 저는 그 센터백 라인에서 한 센터백 라인에서 한 센터백 라인에서 한 10cm 아니면 10.5, 11 이 정도 문 지점을 그걸로 썼어요. 네. 여기서 여기까지는 더 길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한 10이나 10.5, 11 이 정도에서 그 다트 중심을 잡아서 다트를 만들었어요. 2등분점이 아니라. 그러면 얘랑 이어질 때 좀 예쁘게 자연스럽게 안 이어지더라고요. 다트 중심은 웨이스트에서 한 중간 2등분점을 잡은 게 아니라 그 2등분점에서 살짝 센터 백 쪽으로 1cm나 좀 더 가야 얘랑 자연스럽게 만나지더라는 거. 위에 프린세스 라인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더라는 거. 그거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기가 좀 어렵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약간 사이즈 스펙 차이에 따라서 좀씩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그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각본 없이 얘기를 해서 얘기하다가 빠뜨려 먹기도 하고 한데, 혹시 정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을 최대한 다룰게요. 표현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앞판도 어제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그러니까 피크드 카라랑 그 다음에 하이넥 카라랑 숄 카라가 거의 기본 원형이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하게 갔어요. 큰 원형 자체를 비슷하게 갔고요. 얘도 이제 어깨선 잡고 박스 가이드라인 다 그리고 나서 위치 잡고 했고요. 얘도 당연히 옆선에서 똑같이 뒷판하고 똑같이 1.5 깎았어요. 웨이스트 라인에서 1.5 깎았고, 그 다음에 숄 카라 같은 경우는 앞에 그 단추 달리는 부분이 좀 더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거 아시죠? 도식화 보면 그냥 이 점이, 딱 요 점이 단추가 아니고 걸골이 닿는 지점이 되니까 여기는 그냥 더 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더 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밑단, 요거 항상 저는 이 자켓은 아랫부분 먼저 해놓고 앞판 위로 가서
그 라펠도 그리고 뭐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밑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아랫부분 여기가 웨이스트고 여기가 만약에 힙라인이면 요 부분이 힙라인이면 힙라인이 아니고 밑에 단 뒷판에서의 그 단 있죠. 그 단의 라인이면 그 뒷판에서 여기 튀어나온 백판에서 기본 백판에서 특히 힙라인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힙라인에서 요만큼 나간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깎았기 때문에. 깎는 거는 어제랑 똑같이 깎았어요. 1cm. 똑같이 깎고 이 곡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힙라인에서 힙의 둘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요만큼 더 나갔고요. 그리고 이 지점하고 옆선의 웨이스트 여기 포인하고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도록 지나가게 해서 이 점을 지나가게 해서 라인 완성했고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도 요만큼 나간 만큼 측정해서 여기서 1.3이 나갔으면 1.3, 1.2가 나갔으면 1.2를 측정해서 이 아이도 딱 힙 라인에서 얘가 만약에 밑단 라인이고 얘가 힙 라인이면 딱 힙 라인에서 1.3, 1.2 딱 나간 지점 포인트 똑같이 뒷판이랑 찍어 놓고 웨이스트 옆에 웨이스트 깎고 들어간 지점 포인트에서 자연스러운 곡선 되도록 그렸어요. 그거는 이 부분은 옆 사이드 라인은 뒷판의 사이드 라인이랑 항상 만나야 되기 때문에 곡자에 비슷한 부분을 항상 대고 그렸고요. 이 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 포인트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힙 라인의 점을 지나도록 하는 곡선을 자연스럽게 뻗어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 하이넥이랑 숫자를 그냥 외워서 썼어요. 하이넥도 이 부분이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하이넥에서 했던 방식을 그대로 거의 숫자를 그대로 썼었어요. 여기서 한 2.5 들어갔고요. 햄 라인에서요. 힙 라인 말고 밑에 그냥 밑단에서 한 2.5 들어가고 밑으로는 한 3cm?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3하고 2.5 하셔도 되고 비슷하게 하셔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디자인의 선이니까요. 그거는 도시커랑 비슷한 그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센터 웨이스트하고 센터 프론트 라인이 만나는 교점에서 2.5 들어간 선이랑 자를 대고 쭉 그린 다음에 연장해 놓고 3cm 더 들어간 지점과 3cm 나온 지점과 옆에 포인트 찍어 놓은 지점을 일단 직선으로 먼저 연결했어요. 그리고 하이넥은 이대로가 이제 밑단이 완성인데 얘는 끝이 도식화가 보면 좀 둥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를 적당히 곡자를 대고 둥글렸어요. 이렇게 둥글려 주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 안단 들어가야 되니까 안단은 항상 제가 한 센터 프론트 라인에서 한 6cm 지점에 뒀거든요. 6cm 지점에. 그래서 6cm 지점쯤에 포인트 하나 해놓고 이제 나중에 쭉 안단선 올릴 거예요. 그 다음에 뒷판하고 똑같이 햄 라인으로부터 햄 라인에서 2.5 정도 올라간 선의 지점, 2.5 내지 3 정도 올라간 지점을 역시 다트 끝점으로 잡았고요. 그렇게 했고 다트 중심점 잡는 거는 제가 어제 살짝 쿵 얘기 드렸죠. 원래는 유폭하고 U장 바스트 포인트 찍잖아요. 그죠? 그 바스트 포인트로 지점으로부터 한 2.5 내지 3 정도 옆으로 갔어요. 그건 좀 자유롭게 잡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1.5도 괜찮고 어쨌든 좀 확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옆으로 좀 가서 제가 얼마 갔을까요? 이거 어제 그제는 얼마 뒀더라? 한 2.5 갔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이거를 몇 번 하시다 보면 그냥 눈으로 외우시게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서 간 지점에서 그대로 웨이스트 라인에 직각인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에 직각인 선 하나를 쭉 그려서 이거를 다트 중심으로 잡았어요. 갑순아 안 돼. 쭉 해서 다트 중심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다트 중심을 잡은 다음에 그럼 이제 다트 선이 이제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다트 분량 잡으시면 되고, 다트 분량 잡는 거는 그 웨이스트 라인에서 1.5 깎인 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보고 다트 분량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웨이스트 나오도록 이 길이 합한 게 웨이스트 4분의 웨이스트 나오도록 하시면 되고, 그 정도는 다 하시는 거죠. 이 책 다 보셨을 테니까 무슨 책이 되던 여유분 안 둔다고는 알고 계시죠. 4분의 힙, 4분의 웨이스트, 4분의 바스트가 상태에서 더 여유분 주지 않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프린세스 라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본 다트는 하나 그려 살짝 연하게 다트 선을 그려 놓은 다음에 이렇게 다트 선을 만들어 놓고, 여기랑 위가 이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위에 어깨 숄더 라인도 똑같이 했어요. 숄더 라인도 뒷판에서 하이넥이나 피크도 다 마찬가지 뒷판 어깨를 잰 다음에, 뒷판에서 어깨를 잰 다음에 여기군요. 안 보였어. 뒷판에서 어깨를 잰 다음에 그 어깨에서 0.5 정도 뺀, 저는 거의 자켓 5 사이즈 자켓이 뒷판이 항상 12.5가 나왔어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든, 사이즈 스펙이 어떻게 됐든 뒷판은 거의 12.5가 나와서 앞판 어깨는 항상 12가 됐었어요. 오늘도 그렇게 됐고요. 12, 그러면 12 되는 지점 확인하시고, 뒷판에서도 여기를 2등분 해가지고 프린세스 라인 날렸잖아요. 프린세스 라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얘도 2등분 쳐서 프린세스 라인 날아갔어요. 주시면 돼요. 여기서 프린세스 라인 가는 데 있어서 자 한 방에 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고 좀 가능하면 밋밋한 쪽 있죠. 이렇게 조금 굴곡이 없는 쪽. 그래야지 아마 그래야 아마 얘랑 다트 끝점 위로 있는 다트 끝점이랑 얘가 비슷하게 만나질 거예요. 웨이스트 다트 끝점이랑 비슷하게 만나지실 거예요, 아마. 여기를 좀 이렇게 밀고 싶으시잖아요. 여기를 너무 이 선이 너무 일직선 같아 보여 라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미시려면 미시는데, 그러면 밑에 다트를 조금 움직이셔야 될 거예요. 다트를 이쪽으로, 다트 중심을. 그거는 그냥 미적 감각에 맞출게요.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눈에 따라서. 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방에 가세요. 선을 여러 번 막 대시기보다는 한 방에 그 모양새를 너무 예쁘게 뽑으실 시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냥 가능하면 한 방에 선이 다 그려질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시험장에서 내가 쓸 도구를 항상 사용해서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쓸 내가 쓸 연필, 내가 쓸 룰렛은 쓰면 안 되지. 내가 쓸 지우개 하나까지도 다 그 시험 칠 현장에서 쓸 거를 그냥 아싸리 다 그대로 사용해서 연습하세요. 예, 그게 좋아요. 그래야 익숙해져 있는 걸로 계속 쓸 수 있거든요. 시험장에서도 빨리빨리 처리가 가능하고요. 시험 친다고 좋은 시험 날짜 가까이 돼서 좋은 자 사서 좋은 자 주문해 놓고 좋은 가위 주문해 놓고 하지 마세요. 그러실 거면 아예 시험 대비 딱 들어갈 때 그때 다 사서 준비를 해서 그걸로 연습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프린세스 라인은 저는 이렇게 빨리 뽑았습니다. 가능하면 한 방에 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라펠을 할 차례인데요. 이 라펠은 저는 라펠을 가만히 보아하니
뭐랄까, 피크드 카라 라펠 뽑는 거랑 별 다름이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자, 피크드 이렇게 접는 게 들어가는 라펠이 있어서 구성 안에 있어서 접는 게 들어갈 경우 그 접는 선 잡을 때 이 연목점에서 사이드 넥 포인트 있죠? 사이드 넥 포인트 연목점에서 한 2cm 가잖아요. 이거 가는 것도 거의 2cm가 많더라고요. 뭐 다른 패턴 책에서 1.5 간 것도 본 것 같은데 2cm가 제일 많았어요. 2cm 정도 가서 그 2cm 점에 포인 하나 찍어 놓고 이 옆선을 연장한다. 옆선이란다. 이거 숄더 라인을 좀 길게 뽑아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어깨 라인 그릴 때 숄더 라인을 미리 좀 길게 뽑아 놓으시고 2cm 가는 지점에 점 찍어 놓고 포인 하나 찍어 놓으시고 그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오세요. 저는 피크드 할 때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피크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단추달 그 길이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한 2.5 정도 더 갔었잖아요. 여기서 접힘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피크드는 바로 2.5 간 요 지점하고 방금 2cm 간 요 지점을 연결해서 접힘선이 되는데 숄카라 같은 경우는 이게 서로 단추가 달려서 겹치는 부분이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센터 프론트 라인 위에서 센터 프론트랑 그 다음에 웨이스트 라인의 교점이 그대로 접힘선의 끝점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점하고 이 포인트하고 위에 2cm 나간 이 포인트하고 연결해서 접힘선을 만들었어요. 접힘선 일단 만들어야 되죠. 접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접힘선 먼저 쭉 그려놓고요. 접힘선, 그러니까 두 지점을 잡아야 접힘선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점을 숄카라는 연결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해놓고 여기 피크드 같은 경우는 피크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 라펠을 만드는 아이들은 여기서 그 연목점을 지나면서 접힘선하고 평행한 연목점을 지나면서 접힘선과 평행한 라인을 하나 그리게 되죠. 이렇게 얘하고 이 두 개는 평행. 연목점을 지나면서 접힘선과 평행하게. 그쵸? 평행한 라인을 하나 그리게 되고 그 평행한 선을 그려놓고 나서 피크드 같은 경우는 그 선에서 뭐 5cm면 5cm, 6cm면 6cm, 7cm면 7cm 이건 이제 디자인이고요. 디자인에 따라서 포인트를 찍어 놓고 나서 이제 고지 라인을 그리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얘도 거의 다름이 없는 게 지금 피크드는 아마 그 접힘선 위에서 한 8이나 9cm나 10cm 그 어느 중간에 피크드는 그 접힘선과 수직인 선을 하나 그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수직인 선을 하나 그리고 그 수직인 선의 길이는 한 8 정도 했었어요. 저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라펠의 높이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옆에 평행선 만들어 놨던 애랑 여기서 5면 5, 6이면 6 떨어진 애랑 이렇게 고지 라인을 형성하잖아요. 물론 피크드는 여기와 연결하는 건 아니죠. 높이점과 연결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한 높이에 반되는 지점이랑 서로 연결해서 고지 라인을 만들긴 했지만 어쨌든 원리는 똑같은 거니까 라펠 그 고지 라인 만드는 건 어쨌든 요 지점과 그 높이선의 위에 어느 점하고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힘선 있죠.
접힘선 그렸잖아요. 접힘선을 그려서 일반적인 자켓처럼 그 윗부분 어디선가부터 라펠 높이를 정한 게 아니라 이 라펠 높이 자체를 무지하게 밑에다가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똑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피크드나 일반적인 자켓은 윗부분에서 그 어느 정도 내려와서 라펠 높이를 정했지만 얘는 상당히 밑으로 내려와서 라펠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위에서 얼마나 내려와서 높이를 잡을까요를 따지는 것보다 밑에서 얼마를 올려서 라펠 높이를 정할까를 따지는 게 낫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밑에서 그 도식화 보시고요. 그것도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저는 한 7cm 올렸네요. 7cm 올려서 라펠 높이는요 9cm 정도 했어요. 그 이곳 정하는 것도 그냥 그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밑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서 라펠의 높이를 정할까 하는 거는. 그리고 저는 여기도 한 9를 했어요. 9를 한 게 나중에 여기 둥글리면서 또 깎아 먹거든요. 예. 그래서 9 정도 했는데 8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그리고 요 각도는 당연히 라펠의 높이가 결정되면 이 각도는 정해지게 돼 있는데 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접어서 상황을. 연습 과정에서 많이 접어보시고 상황을 보시면 되거든요. 접힘선에서 접어놓고 우와! 이렇게 접어놓고 자켓을 한번 보세요. 이게 자켓이 이게 비춰지거든요. 선이 비춰지니 상황을 보고 이 정도 괜찮아. 이 정도 각도는 괜찮아 싶으면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 웨이스트 라인이고요.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수정을 하시면 되죠. 얘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라펠 높이를 7로 잡지 말고 6으로 잡는다던가 5로 잡는다던가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라펠의 그 높이를 잡는 위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는 9 정도 하시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것도 네 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피크드랑 다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피크드는 윗부분의 라펠 높이가 정해지는 거지만 얘는 아랫부분의 라펠의 높이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닥 생소하진 않았고요. 보면 볼수록 처음엔 되게 생소했는데 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은 이 밑에 이제 접힘선 따라서 라펠 높이는 정해졌고 피크드 할 때에는 고지 라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평행선을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 연목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리고 나서 평행선의 길이를 지정을 해야 했었거든요. 나 여기서 6cm 할 거야, 여기서 7cm 할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지정을 해서 이제 고지 라인을 만들었고, 그러고 나서 그 지정된 지점에서 이제 이렇게 곡선을 하나 그렸었는데, 이 곡선 그리는 것도 피크드랑 똑같아요. 볼게요. 자, 먼저 여기 아까 접힘선 그린 거 있죠. 접힘선 그린 거를 쭉 연장하세요. 어느 정도 연장했냐면 접힘선 그린 데에서 연장은 2분의 뒷목 둘레 2분의 뒷목 둘레. 그러니까 여기 길이 재시면 돼요. 역시 피크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길이를 재주시면 되죠. 2분의가 된 이유는 이쪽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전체가 뒷목 둘레니까. 그거의 반이니까. 그래서 2분의 뒷목 둘레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선을 접힘선을 쭉 연장해서 2분의 뒷목 둘레 포인을 하나 찍고 그 포인에서 수직으로 선을 하나 그리세요. 수직으로, 직각으로. 그리고 그 직각선에서 한 4cm 정도 가시면 적정하게 세워져요. 카라가. 피크드도 마찬가지고요. 적정하게 이 정도 가면 세워지더라고요. 4cm 정도 가시고요.
4cm 정도 가신 다음에 다시 뭐를 하냐면 여기 연목점 있죠. 연목점. 이거는 접힘선이었고요. 이건 접힘선이었고 연목점하고 4cm 간 이 지점하고 이 포인트하고 자연스러운 곡선 하나 그리세요. 피크드는 어떻게 곡선 그렸냐면은요. 피크드 같은 경우는 하는 김에 그냥 같이 설명드리면 여기 고지점이 이제 디자인에 따라 고지점이 결정되면 요 점하고 이 고지점을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렸어요. 먼저. 네.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얘는 고지점이 없잖아요. 숄카라는. 그래서 연목점하고 얘를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렸어요. 연목점하고 얘를 아주 얇은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렸는데 그거는 그냥 이 자 이용했어요. 네, 이 자 이용해서 거꾸로 해서 곡이 좀 없는 부분 사용해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렸어요. 요 사이에서. 됐죠?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느냐?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려놓고 이분의 뒷목둘레 했던 치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점에서 쭉 재세요. 2분의 뒷목둘레를 다시 재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2분의 뒷목둘레를 이렇게 재서 이 곡선 위에 포인을 찍으세요. 아마 얘보다 분명히 짧을 거예요. 피크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곡이 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짧아져요. 이 포인트보단 짧아져요. 그러니까 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본 라인을 그리는 과정에서 2분의 뒷목둘레만큼 가서 포인을 다시 찍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놓고 나서 뭐를 하시냐면 얘가 아무리 얇아도 곡선이잖아요. 곡선이니까 자를 잘 갖다 대셔야 돼요. 제가 곡선의 어떤 지점이 정해지면 그 지점을 지나는 접선을 하나 그리세요. 딱 붙는 선 있죠? 자, 이 점에 딱 붙는 선을 그러면서 이쪽 라인은 보시면 안 돼요.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라인은 보지 마세요. 이 라인은 이제 필요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지. 그럼 자를 이렇게 갖다 대시고 이렇게 갖다 대시던지 어쨌든 이 곡선을 잘 보세요. 이 곡선을 잘 보시면서 이 곡을 잘 보시면서 그 포인 찍힌 점 있죠. 방금 찍은 거 2분의 뒷목둘레 간 거 그 포인 찍힌 점을 지나면서 이 곡에 직각인 선, 흐르는 선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타고 있는 직선을 하나 만드시라고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딱 붙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붙는. 네, 이 점에 딱 붙으면서 곡선을 넘어가지 않는 선을 하나 그리세요. 이렇게. 요 선을 이쪽 라인으로 그리시고요. 이제 이 라인을 보면서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선을 그리세요. 이제 센터백이 그려진 거예요. 이제 4센터백이 그려진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는 이 선이라든가 이 선은 다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그래서 2분의 뒷목둘레 곡선을 먼저 형성한 다음에 아주 얇고 아름다운 곡선을 형성한 다음에 포인을 찍어 놓고 2분의 뒷목둘레 지점에 포인을 찍고 이제 이 윗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 곡선에 딱 붙는 이 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확 붙는 직선 하나를 그려 놓는다. 그 다음에 그 직선에 90도가 되도록 자를 잘 놓고 90도 라인을 그린다. 이게 이제 카라의 센터 백라인이 되는 거예요. 인제사. 그죠? 센터 백에서 이제 센터 백 뒷중심에서 얼마나 더 카라 높이를 할지는 7cm, 7.5cm 정도 저는 항상 썼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7cm 내지 75래. 7.5cm 정도를 쓰시고요. 카라 높이 7에서 한 7.5 정도 쓰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7.5는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 그래서 7 정도 가가지고 다시 센터 백 라인에 수직인 선을 하나 더 그리세요. 요렇게. 직각인 선을 하나 길게 더 뽑으세요.
그리고 아까 어깨 라인을 연장한 선 있죠? 요렇게. 그죠? 그럼 지금 방금 그 그린 요 수직이 되는 요 선하고 어깨 라인을 연장한 요 선하고 비슷하게 만나는 교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교점이 하나 생길 건데, 겹친 라인이 생길 건데, 이 아래에서 여기 높이, 라펠 높이 9cm 정해놓은 거 있죠? 안 보이는구나, 화면에. 라펠 높이 9cm 정해놓은 요 지점 있잖아요. 그럼 요 지점하고 어깨가 만나는 어깨선 연장한 거랑 방금 카라 만드느라고 연장했던 요 선이랑 만나는 그 교점 있죠? 그 교점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직선으로 쭉 연결하면 이제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약간만 둥글리시면 돼요. 그럼 윗부분은 이제 되는 거예요. 둥글리는 건 손으로 둥글리셔도 물론 돼요. 아주 곡이 작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둥글리세요. 자를 대고. 곡자를 대고 둥글리시면 여기는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지금 이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요 지점은 라펠 높이 아까 정했던 그 점이에요. 얘랑 얘 연결해 놓은 것 뿐이고요. 그럼 요 선하고 요 선이 만나는 지점 사이에서 이렇게 둥글리시면 돼요. 역시 곡자를 재고 얘를 대고 하셔도 되고 그냥 진동돌레 썼던 그 곡자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곡선을 만드시면 라펠이 돼요. 제가 첫 번째 막 피크드랑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느라 설명이 길어졌죠. 그러면 설명이 길어졌으므로 자 보세요. 제가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어깨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이제 목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목 마르다. 여기서 목이 갑자기 마르네요. 자, 이렇게 있으면 옷이 여기서 처음 이제 라펠 만들 때 여기서 2cm 정도를 간다. 여기서까지 2cm 정도를 더 연장하시고요. 2cm 연장을 하고 이걸 너무 짧게 그렸나?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라펠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치자고요. 화면에 다 들어오나? 여기가 라펠 끝 지점이면 저기 2cm 들어오는 지점하고 2cm 들어오는 지점하고 라펠의 아랫부분 끝 지점하고 2cm 들어오는 지점 사이에서 이렇게 접힘선을 그린다. 지금 가로로 막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힘선을 위로 연장하는데 어느 정도 연장하느냐? 뒷목 둘레만큼 연장한다. 2분의 뒷목 둘레 비넥만큼 연장을 하더라. 여기를 연장해 놓고 나서 옆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리는데 그 가이드라인이라 함은 뒷목 둘레만큼 간 지점에서 수직이 되게 라인을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한 4cm 정도에서 대충 하는 거라 지금 4cm 되는 지점에서 연목점과 연장선을 하나 또 가이드라인을 그린다.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리더라. 자, 그 다음에 요 가이드라인 그리기 위한 요 점하고 연목점 사이에서 살짝 곡선을 하나 그린다. 화면에 보이시죠? 곡자 그냥 아무렇게나 댈게요. 하나를 그린다. 곡자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뭐 줄자를 대시던 그레이딩 자를 대시던 아니면 저처럼 플렉스 자를 하나 가지고 계셔서 플렉스 자로 대시던 해가지고 다시 2분의 뒷목 둘레 2분의 비넥
뒷목둘레 지점에 다시 포인을 하나 찍는다. 그리고 이 포인을 지나면서 이 곡에 딱 맞는 직선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린다.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린다. 그 다음에 역시 그 지점을 지나면서 방금 그린 가이드라인에 수직인 선, 직각인 선을 그린다. 근데 여기서 갈 때 이제 드디어 얘가 본선이 되는 거예요. 센터백 라인이 되니까 여기서는 그 자기가 만들 카라의 높이만큼 가는데 그건 한 뭐 7 정도 되면 7 정도에 그린다. 좀 더 높아야 될까요? 어쨌든 대충 할게요. 여기를 그린다. 그럼 여기가 당연히 직각이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랫부분으로 와서 라펠 높이를 정하기 위해서 라펠 높이는 항상 접힘선에서 정하시면 되는데 보통 피크드는 라펠의 높이가 이 윗부분에서 라펠 높이가 나오지만 숄더는 밑에서 숄더래 숄카라는 밑에서 하는데 그거는 센티미터는 적당히 한 라펠 높이를 정할 지점은 본인이 그냥 알아서 뭐 5를 하시던지 7을 하시던지 그거는 알아서 네 적당한 지점에 라펠 높이를 설정할 거를 지정을 하고 역시 수선이 되게 선을 하나 그리는데 이때 가는 거는 디자이너 마음이긴 하지만 저는 9를 했다. 나는 9를 썼어요. 그 정도를 가더라. 그 다음에 라펠의 끝점하고 라펠 라펠의 높이만큼 간 그 지점하고 연결을 하더라. 확정된 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선이 되겠죠? 네, 라펠 높이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 이 2cm 전 포인 찍을 때 이 숄더 라인을 좀 더 길게 뽑아 놓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 후에 다시 여기 센터백 세운 데에서 다시 직각선을 좀 빼놓는다. 좀 빼놓으시고 이걸 빼놓고 나면 여기 가이드라인 두 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 생기더라. 그럼 다시 이 지점과 라펠의 끝 지점, 라펠 높이를 설정했던 이 끝 지점과 이 교점을 서로 연결하더라. 이렇게 연결을 해 놓고 나면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꺾이는 부분은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처리하면 되더라. 자연스러운 곡선 처리해서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 자, 여기서도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자연스러운 곡자를 대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라펠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라펠 세우는 분량은 아마 여기랑 평행선 연목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선 맞나? 한 요 지점에서 세운 분이 설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그 칼라 세운 분이 아마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거예요. 보통 피크드 같은 경우에는 세운 분이 명확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세운 분이 나오지만 얘는 숄카라는 그 안에 다 묻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숄카라 라펠은 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다 됐네요. 이제 네, 다 됐고 이 아랫부분에서 역시 어제처럼 겹친 분 생기거든요. 겹친 분 생기면 처리하시면 되고요. 겹친 분이 좀 있게 하시는 게 좀 자연스러운 라인이 나올 거예요. 없게 그냥 자르셔도 되긴 해요. 그냥 잘라서 붙여버려도 되는데 잘라서 나중에 이제 그 다트를 없애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라운드를 그리시면 되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하면 라펠 다 되고, 이제 안단선은 제가 어제도 안단은 제가 항상 연목점에 둬서 4 정도 항상 썼었어요. 안단선 자체는. 그래가지고 쭉 안단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센터 중심에서는 한 6cm 됐었고요. 그 굴곡은 이쯤에서 굴곡이 되고, 그 바스트 있는 쪽에서 굴곡이 이어지게.